자, 다 들어오셨죠? 네. 자, 거기 페이지 250페이지 거기 리모델링은 별표 좀 해놓으시겠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나왔어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하고 싶으세요? 리모델링 하고 싶으세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재건축하고 싶은 이유는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거에 들어가는 거랑 기존에 있던 범위 내에서 뜯어고치는 거랑은 수익률이 달라요. 근데 비용은 어느 게 당연히 많이 들고 재건축. 근데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효용도도 높은 것도 리모델링이 한데 이게 우리 콘크리트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현재 한 15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건물에 하자가 좀 발생하면서 고쳐야 되는 게 나와요. 고치는 거, 뜯어 고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대수선하거나 이게 기존에 했던 규모랑 똑같아지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수익을 나오게 하려면 좀 약간 더 크게 줘야 돼요. 크게 지는 거 우리 뭔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는 거를 이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할 때는 개축도 들어가는데 이 주택법에서는 개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노화되는 거 억제하고 기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증대. 따라해봐. 증대. 증이 뭐예요? 증축, 대수선.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증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옆으로 키워지는 걸 수평 증축이라고 하고요. 위로 가는 걸 수직 증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수직 증축이 허용이 안 되다가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허용하겠다. 대신에 처음에 그 건물 지을 때 구조도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많이 지어도 3개층 이상 못 올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이 만약에 20층이다. 20층이면 몇 개 층까지 되는 거예요? 3개. 23층까지 되는 거야. 그럼 20층인데 23개 층이면 나머지를 분양해서 팔면 되죠? 그 사업비용 충당하면 되는 거네.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수익이 남는 거죠. 근데 3개층까지는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14층보다 낮은 것들은 2개층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몇 개 층이지만 3개 층이지만 14층 이하짜리는 2개층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아파트가 현재 14층짜리 아파트랑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한대요. 어디 투자하는 게 맞아요? 14층짜리, 15층짜리. 그렇죠. 15층짜리 해야 투자 수익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비싸. 그래서 왜? 법에서 3개층까지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14층 이하짜리는 몇 개 층까지밖에 안 되니까 2개 층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한번 볼게요.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아까 증대니까 대가 뭐죠? 대선. 증이 뭐예요? 증축. 이번에 사용 검사 1 또는 사용 승인 받고 난 날부터 몇 년 써 있네? 증축하려면 15년이 지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는 거는 10년 지나면 설립은 가능한데 증축을 하려면 15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숫자 15년이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 리모델링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몇 프로 이내에서 30%. 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몇 프로까지도 증축하는 행위를 우리는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조심할 게 원칙은 몇 프로네? 근데 85제곱미터 미만은 40%까지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 보실래요? 자, 리모델링은 아까 증축하거나 뭐 하는 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대수는 뜯어 고치는 거니까 뭐 별게 없는데 증축하려면 잘 보세요. 전용 면적이 원래는 얼마? 30%니까 20평짜리 전용 면적이면 그거의 30%면 6평이죠. 나갔다가 들어오면 26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평짜리는 30%면 33은 9, 39평 되는 거죠. 그럼 50평짜리는 몇 평 되는 거예요? 최대 65평이 15평이 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평짜리는 나갔다가 몇 평 늘어요? 13평이 되잖아요. 얘 3평 늘었는데 얘 15평 늘었어. 얘 열받잖아요. 작은 애들은 40%까지. 얼마 미만은? 85 미만. 그래서 85 미만은 얼마까지도 허용해 주겠다. 그게 이 뜻이에요. 이 뜻이야. 원래는 30%인데 85 미만 너무 작지 않냐? 걔네는 몇 프로까지 해줘라. 그 말인데 이해가 안 되면 또 3, 40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리모델링은 몇 프로까지 증축되는데 30%까지 허용하는데 작은 거는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몇 프로까지? 40%까지. 숫자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됐고 3번에 위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에서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 봐요. 1000세대였어요. 1000세대의 15%면 나가 1150세대까지 된다는 거예요. 1500세대, 1600 이렇게 못하고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 15%. 범위 내에서 증축. 근데 기억 보시면 증가되는 거 몇 개 층을 넘지 말아라. 3개 층. 3개 층 이하인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고 했더니 그게 14층 이하짜리면 몇 층? 2개층. 그래서 제가 아까 14층보다 15층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일단 3개층까지인데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3번. 그 니은.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당시 건설할 때 구조도가 있어야 증축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구조도 보유 등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신축 당시 구조도가 있어야만 그 구조도에 맞춰서 건설하기 때문에 꼭 있을 것. 이게 이제 리모델링 개념이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세대수 전체의 몇 프로까지 아까 증축할 수 있고, 수직은 몇 개 층까지인데?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얼마? 2개층. 그러면 하나 물어봐야지. 아까 몇 년이 지나야 증축 가능하댔죠? 10년이 지나면 조합 설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증축을 하려면 몇 년이 지나요? 15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잘 보셔야 돼. 뭐 한다고 그랬냐면 아까 뭐하고 뭐요? 증축 대수는 뭐 할 때 배웠는데 이거? 아니 무슨 법 배울 때 배웠는데? 증축하는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어디서 배웠어요? 건축법, 대수한도 건축법. 그럼 건축법은 뭐 받으셔야 되지? 허가.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라고 하지 리모델링 사업계 승인이라고 안 해요. 자, 다시 들어야 돼. 증축하거나 대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상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라고 하는 거지 리모델링 사업계 승인 안 한다고요. 근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30개 이상이 됐다. 그럼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된 거네? 30개 이상 늘어난 거죠. 그때만 주택법 적용해서 사업계 승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뭐 받는 게 원칙이다. 얘가 허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세대 이상을 증가하게 되면 이때는 주택법으로 와야죠.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사업계 승인.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증축해가지고 몇 세대가 늘었냐면 18세대가 는 거예요. 그럼 얘는 리모델링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는 거야. 근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32세대가 된 거예요. 리모델링 허가라고 안 하고 사업계 승인이라고 한다고 그때는. 표현이 다른 것 뿐이에요.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거. 원래 리모델링은 증축, 개축하고 대손하는 거니까 허가 받는 겁니다. 근데 늘어나는 게 몇 개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주택법 받아야죠.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대요. 리모델링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도생 가야죠. 도생. 동의요건 아직 안 배워도 되고요. 이 도생이 아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1인 가구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1인 가구 갈 데가 없으니까 너희들 일로 와라 해서 많이 지라고 만든 거였습니까? 적게 지라고 만든 거였습니까? 그래서 혜택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1년, 12년도에 맨날 도생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종류는 여러 개로 나누는데 여기 일단 최대 300세대 미만까지 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300세대 미만이면 몇 세대까지? 299세대까지예요. 어느 지역에다 지어야 되냐면 도시형이니까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세 가지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에서 몇 개 나눴네? 3개. 3개 나눴는데 1번, 2번, 3번. 이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까 원룸형이라고 그랬죠? 뭐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도 혜택이 있긴 있는데 주차장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세대수만 심의 거쳐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약간 연립하고 다세대 몇 개 층까지 가능했지? 연립하고 다세대 몇 개 층 이하? 그거 기억나잖아 이봐. 그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돼요. 글자 따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딱 보자마자 연립이네, 다세대네 이런 거 하려면 글자 따면 순간 또 글자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이거 구분 등기된 공동주택이다. 연립 다세대 몇 개 층 이하인데? 4개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를 바다면적계를 기준으로 초과되면 이하면 다세대. 서울에 있는 땅에 있는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뭘 거다. 다세대. 연립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문 나가서 보자마자 제 연립이야, 제 다세대야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5개층까지 해준대요. 심의 거치면.
몇 층 더 짓게 해준 거네. 한 개씩 더 짓게 해준 거라 별 그런 이득이 없는 이유가 주차 대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세대수 늘어나면 밑에 1층이 다 피로티로 빠져요. 그러면 수익이 발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주차장을 최적으로 조금 지면서 세대수를 많이 펴서 팔아먹어야 되잖아. 다 뭘로 간 거야? 원룸형. 그래서 예, 도시 지역에다가 짓는데 조건은 4가지다. 일단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래요.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거. 조건입니다, 이거. 그리고 원룸형이라는 뜻이 원룸할 때 여기 원이 뭐죠, 원이? 하나. 룸이 뭐예요? 방. 그럼 방 하나 형태의 주택이잖아요. 그럼 원룸형이란 말은 원룸 주택이에요? 원룸형이에요? 두 개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원룸형이라고 그랬지 원룸 주택으로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원룸형 주택인데 그럼 이거 1인 가구 대상이니까 독립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유일하게 사고 팔고 하려면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겠네. 먹고가 뭐죠? 부엌 있어야 되고 욕실 있어야 되죠. 방은 이미 여기 원룸이라고 써놨잖아.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 부엌 욕실이 꼭 있어야 돼요. 부엌 욕실이 꼭 있어야 되고 아까 얘는 아파트로 줘도 되고요. 연립으로 줘도 되고 다세대로 줘도 돼. 다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로 10층짜리 원룸형도 있고요. 4층짜리 연립인 원룸이 있고 3층짜리 다세대인 원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지어도 상관없어요. 아파트로 지어도 연립으로 지어도 다세대로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꼭 있어야 되는 건 방마다 부엌하고 뭐가 있어야 돼? 욕실이 있어야 돼. 근데 욕실이 방이에요, 방 아니에요? 욕실. 욕하는 방을 욕실이라고 하잖아. 욕실. 욕이 무슨 욕이에요? 씻을 욕이에요. 씻자가. 방실이야. 그러면 일단 씻는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무슨 형인데? 이미 방이잖아, 이거. 그리고 보일러가 있는 방을 뭐라고 하죠? 이것도 방의 방 아니에요? 방실자. 새벽 안개 해치고 달려가는 방실이 있잖아, 방실자라고 이게. 근데 요 두 개가 있으면 일단은 방이 돼버렸잖아요. 원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를 뭐 하고? 제외하고 한 개 공간이 나와야 원룸형입니다. 한 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최대로 질 수 있는 게 50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어요. 몇 제곱미터까지? 50이면 15평이거든요. 근데 요거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니까 30제곱미터면 몇 평인지 아세요 혹시? 9평. 9평이야. 9평 이상 되면 구분해가지고 방을 하나 더 놔도 된다.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 공간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기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이 많이 냈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원룸형이다 그러면 일단 방 하나짜리 주택이에요. 근데 뭐는 꼭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씻고 자고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부엌하고 욕실. 근데 욕실하고 보일러실 방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외하고도 하나의 공간이 나와야 돼요. 다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몇 개로도? 투룸도 가능해요. 근데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서 가서 보여주는데 이 아저씨가 이게 원룸형 주택입니다 했는데 방이 2개인 거예요. 그럼 방이 2개인 거야. 그러면 이분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원룸형인데 왜 방이 투룸이에요?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라 투룸도 허용이 된 거예요. 전용 면적 30 이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투룸 이상이 뜨자 이거. 얼마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최대가 얼마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졌는데 이렇게 졌어요. 이거 보이세요? 주거로 쓰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7입니다. 7이야. 주거로 쓰이는 게 7개예요. 뭐라고 그러죠? 아파트예요. 아파트야. 근데 방이 여기가 54개가 나왔어요. 54개마다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문을 딱 열자마자 왼쪽에 뭐 보이네? 부엌. 싱크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뭐 보이네? 욕실. 그리고 여기 방 있죠? 그러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욕실하고 부엌 있으면서 방 하나 있죠?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예요. 이 방이다. 지하에는 주택이 없대요. 그럼 원룸형 주택이죠. 근데 아파트로 진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바닥 면적이 4개층인데 4개층이에요. 4개층이면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죠. 근데 600제곱미터예요. 뭐예요? 다세대죠? 다세대로 줬어요. 근데 여기 주인이 사고 나머지는 다 원룸으로 해놨어. 근데 다 이걸 갖췄어요. 무슨 주택으로 진? 다세대로 진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신 거예요, 이거? 예. 거기 251페이지 박스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는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4층이 아니라 몇 개 층까지? 5개 층까지 하나 더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원룸형은 아파트로 짓든 연립으로 짓든 다세대로 짓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역에 꼭 독립되게 뭐 있어야 돼요? 욕실하고 부엌. 니은? 욕실하고 보일러실, 얘가 방이거든요. 이거를 제외하고 무슨 공간? 하나의 공간. 단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개로도 가능하다? 2개. 각 세대별 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로 지어야 되고 5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이 조건을 갖추면 얘 무슨 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이 되는 겁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그 밖의 주택 요거를 원래는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그 밖의 주택을 하나의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으로 지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하고도 원룸형하고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형 연립인데 밑에다가 원룸형을 질 수가 없다고요. 왜 같이 지면 주차장 기준이 완화돼 있죠. 얘는 완화 안 돼 있어요. 얘가 얘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지형 연립 다세대랑도 얘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같은 건물에. 다만 예외가 있다. 이게 시험 문제죠. 기억.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고개 들어보실래요? 이 아까 전용 면적이 최대가 얼마지? 근데 한 세대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해도 된대요. 한 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층짜리예요. 여기가 계단이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개면 6, 7에 40. 하나 더 쪽으로 하면 7, 7에 49. 방이 몇 개 나왔어요? 49개 방이 나왔는데 얘가 전부 다 얼마 이하짜리예요? 50m 이하니까 15평 이하짜리예요. 그럼 다 여기서 요거를 단독주택이냐 공동택이에요? 공동택인데 이거 한 사람이 지어서 월세 받으려고 지은 거야. 갑이 이거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갑이 49개인데 원룸이니까 보증금 500에 500만 원에 월세를 50만 원씩 받고 있대요. 50만 원. 쌉니다. 50만 원이면 그러면 얼마? 2,500만 원이 거의 2,500만 매달 2,500이 들어와. 월세만 얼마 들어와 지금? 이 값을 뭐라 불러요?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부자라고 그래. 그럼 부자인데 이분이 와이프도 있고요. 애가 3명 있어. 부모님이 2분 계셔요. 아버지 어머니. 그럼 이분을 모시고 여기서 직접 들어 살면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50제곱미터에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살아 이 사람이? 월세 얼마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들어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50 이하로 지어야 돼요? 얘는 좀 크게 하나 지어도 돼?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쳐서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한 150제곱미터 이렇게. 원래는 얼마 이하인데? 이거 50 초과했죠? 그럼 이런 주택을 하나 지어도 되죠? 이걸 무슨 집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 한 세대는 집어넣어도 됩니까? 예. 그래서 가로에 주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에다가 아까 다 50 이하여야 되는데 하나가 크다. 그럼 그거 무슨 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준주거 상업의 현관편 하시고 준주거 상업은 일반적으로 1인 가구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원룸형 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이 아닌 그 밖에 주택 있죠. 단지형 연립 다세대 아닌 주택은 넣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있죠. 2층, 3층, 4층, 5층까지 오피스텔 하다가 위에다가 원룸형 넣을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만. 준주거하고 상업 지역에서만이에요. 그 땅을 시험에서 냅니다. 준주거하고 무슨 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상업.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게 한 게 원룸형 주택이다. 됐고 밑에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고.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여기 22회 때 문제인데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것. 자, 원룸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대별로 독립이 가능하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욕실하고 부엌 있어야 됩니까? 예.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래요. 그럼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한 개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응? 5X로 대답하셔야 돼. 네. 자, 5예요, X예요? 자, 잘 들으세요. 아까 얼마 이상이면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두 개 공간 할 수 있다며요. 그럼 30이 안 됐죠. 그럼 무조건 한 개 공간이죠. 제외한 부분 한 개 공간으로 구성해야죠. 맞잖아. 국어. 30 이상이면 몇 개 공간 가능합니다. 그럼 20이면 두 개 공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20이 무조건 한 개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20이니까 무조건 한 개로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이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전용 면적이 얼마? 40인 경우에는 욕실하고 보일러실 일단 이거 빼고 얼마 이상이라서 그러면 제외하고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깔끔하죠.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너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번. 세대별 전용 면적이 60이면 원룸의 주택이 잠깐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래요. 원룸형 주택일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 얼마 이하로 지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원룸형 주택이 아니다라고 해야죠. 다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원룸형 주택의 조건을 갖고 틀리게 할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전용 면적 얼마? 50. 하나 물어봐야지.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봤는데 전용 면적이 70제곱미터예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절대로 원룸형 주택이 될 수 없다. 맞죠? 왜 절대로 못 되냐면 50을 이하로 제로로 했잖아. 70이면은 절대 얘는 아파트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닌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유일하게 아파트 질 수 있는 게 요 놈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립 다 세야 되잖아요. 아파트인데 도시형 생활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원룸형이에요. 원룸형은 얼마 이하로 지라고 했는데 50 이하로 재야 되니까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절대로 50제곱미터를 넘을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원룸형밖에 없으니까요. 하나 더 볼까? 이거부터 하고 가자. 뒤에 한 장 넘기면 마지막 용어 정리 하나 있어요. 자, 거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해가지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실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다. 이거는 처음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뭘 받는데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 2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공동주택이라는 얘기는 이미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지어져 있으면 리모델링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밑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시험에는 1번만 나왔어요. 2번이 작년에 개정돼서 아직 안 나왔고. 일단 1번부터 보세요.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가 보통 말했던 전용 면적 얼마예요? 85제곱미터 요거를 몇 평? 25.7평. 이 주택이 전형적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 발코니가 이 남쪽에 있죠. 문을 딱 열었어요. 열면 이렇게 벽이 있고요.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안방이라고 그래요. 안쪽에 있어서 안방 하나, 방 둘, 방 셋. 그리고 여기 부엌. 여기 옷장 있어요. 신발장. 그래서 이제 여기 거실이에요. 근데 여기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들. 보통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나와 자기르자 이거였죠. 옛날에 산하정책 있을 때 60년대 50년대 58년 뭐라고 그러죠? 58기 엄청 났잖아요.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엄청 많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산하정책하면서 3명을 2명으로 좀 줄이자. 너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둘만 나와 자기르자 하면서 매딩 가구를 많이 키웠어요. 그럼 이제 보통 안방에 누구 계셔요?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는 거실에 계셔요. 드라마를 봐야 되고 저긴 바둑 봐야 되기 때문에 TV가 항상 2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둘이서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이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내미는 주로 어디 가죠? 아들내미는 햇빛 들어오는 방 줘요? 햇빛 안 들어오는 방 줘요? 제 방이 이쪽이었어요. 저희 누나 방이 여기였습니다. 이제 방을 여기서 자고 여기서 자고 아버지는 여기서 주무시고 어머니 거실에 주무시잖아. 좀만 늦게 들어오면 여기 우리 어머니 서가지고 왜 이제 들어와? 막 이랬었는데 왜 거실에서 자야 이제 들어오냐 하잖아. 안방에서는 좀 약간 나오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20세가 됐습니다. 20세 성인이 되면 남자인데 멀쩡해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고. 누나니까 24살이었어. 24세입니다. 24세인데 졸업하면서 바로 시집을 갔어요. 그럼 이제 얘는 군대 갔으니까 이 방 비었죠. 딸내미는 시집 갔으니 이 방 비었죠. 이제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지? 딸방 가서 자다가 아들 방 가서 자다가 어느 날 왔더니 남편이 돌아가셨어. 안 챙겨줘가지고 밥을 안 챙겨줘가지고 그래서 아사라고 그러나? 굶어 죽은 거 아사라고 그러나? 아사 드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남는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거를 임대를 해주자. 임대해서 뭐라도 나오면 임대 수익이라도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냐 해서 이걸 구분을 한 거예요. 구분하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독립이 돼야 되잖아요. 독립이 되려면 당연히 독립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씻고 자고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겠네? 부엌, 욕실. 부엌, 욕실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럼 욕실이 있어야 되는데 문을 만약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불편하죠, 애들이. 그러니까 현관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현관이 따로 있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현관, 부엌, 욕실이 별도로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아들내미 군대 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오죠? 2년 뒤에 돌아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빼줘야 되죠. 그러면 아들내미가 일로 들어오면 엄마를 못 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경계벽을 얕게 해가지고 발로 차면 무너지게 하는 거 있죠. 그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라고 그래요. 경량 구조의 경계벽. 아니면 연결문을 만들어서 터야 돼. 딸내미도 보통 시집 가면 2년 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돌아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쓰고 있다가 통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경량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 세대는 몇 세대로 나눴냐면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로 나눴죠. 그래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3주택자로 안 본다고. 이제 구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보세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아까 욕실하고 부엌하고 뭐예요? 현관. 이게 있어야 돼요. 보시면 기존에 있던 집인데 자 여기 출입문이 현관이죠. 현관 따로 만들고 여기 보시면 욕실 있고 그 다음에 부엌도 만들어 놨어요. 요거 돼 있는데 나중에 갔다 돌아오면 합쳐야 되니까 여기 경량구조 경계벽 있죠. 합치려고 경량구조 경계벽이나 연결문을 만들어라. 세대는 몇 세대죠? 3세대지만 몇 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좀 약간 다르게끔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아까 세대가 나중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되고요?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세대를 처음 지을 때 900세대면 300세대까지밖에 못 짓게 해놨어요. 3분의 1까지만 지라고 해놨거든요. 전체 세대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리고 전체 전용 면적에서도 얘네가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세대수의 몇 분의 몇 가지? 3분의 1. 전체 전용 면적이 얼마? 3분의 1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욕실, 부엌, 현관. 연결문하고 경량구조 경계벽이 있어야 나중에 뭘 하겠네요? 통합. 그렇게 해도 몇 세대인 거예요? 한 세대.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이게 처음에 질 때의 조건이에요. 근데 2번은 1번 조건이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그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미 지어져 있는 겁니다. 지어져 있는 거를 내가 리모델링을 하겠어 기존에 있던 집을 제가 쪼개는 거예요. 자, 이 집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이걸 쪼갠 거야 지금 제가. 쪼개는데 한 개밖에 못 해요. 한 개. 몇 개? 한 개. 근데 여기도 출입구 따로 있어야 되죠. 저희는 현관이라고 안 하고 추가로 한 거라 출입문이라고 바꿨어요. 아까 1번은 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번은 현관이 아니라 출입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 보시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하나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2세대 이하일 거는 하나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니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똑같아요. 얘도 욕실하고 부엌인데 현관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네? 현관이 아니라 추가로 뿡 뚫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출입문 이렇게 합니다. 디귿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밑줄 10분의 1. 전체 세대수가 만약에 1000세대였어요. 그럼 공동주택 중에 몇 세대만 해줄 수 있다? 100세대. 그리고 한 동만 다 뭉쳐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말라고. 한 동에만 몰릴까봐. 그래서 각 동마다 몇 분의 몇을 넘지 마세요.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짓는데 각 동에서는 몇 분의 몇? 3분의 1까지밖에 못 짓게 하겠다가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리을에 나중에 이걸 구분했을 때 구조라든지 화재라든지 소방, 피난, 안전에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조건이 2개로 나눠진 거예요. 거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질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이 조건이에요.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할 때는 일단 기존의 세대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각 동에서는 3분의 1 이내로 해서 짓게 해주겠다. 단 몇 세대까지 몇 개? 한 세대. 합쳐서 2세대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시험에 가로 안에 뭐 넣는 거 나올 거예요. 됐고 참고 보세요. 참고. 위의 내용으로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몇 세대로? 하나의 세대. 그러니까 구분이 10개를 되든 2개 되든 무조건 한 세대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해서 좀 잘 나오는 것도 정리한 건데 이런 주택 같은 거예요. 요즘에 여기를 점선으로 나눴잖아요. 경량구조 경계벽을 만든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져가지고 월세 받다가 나중에 통합하고 싶으면 연결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세대 구분형 아파트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 집에 원룸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분양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어디 맞냐면 대학가 주변에. 그러니까 딸내미를 지방에서 대학 보낸다고 집을 마련해 줄 때 거의 원룸 빌라 이런 데 가잖아요. 좀 불안해 안 불안해? 동네 불안하잖아요. 무슨 그 뭐야 이거 옷 이렇게 하는 거 뭐지? 바바리? 바바리면 돌아다니고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는 경비실도 있고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로 많이 입주 많이 합니다. 이런 형태. 아예 맨 처음에 현관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욕실도 있고 침실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현관 일로 들어오고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쓰다가 나중에 통합할 때는 요 경량구조 부분 있죠. 연결물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임대 세대, 요거는 이제 주인 세대. 그래서 몇 세대까지밖에 못 한다고 아까? 새로 지을 때, 처음 지을 때는 상관없어요. 세대수 상관이 없어. 처음 지을 때가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거 할 때는 2세대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그 흑성 뉴타운 센트레빌 2 확장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볼까? 거기 2번부터는 이제 사업 주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용어 정리 끝났어요. 이 법에서 아까 순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 법은 건축법에서 주택법 넘어올 때 몇 개 이상 지시면 30개 이상. 30개 이상은 짓겠다. 그럼 여기서 단독주택은 호란 말 써요. 몇 호를 말하는 거겠네. 30호 이상을 짓거나 공동주택은 세대란 말 씁니다. 몇 세대겠네. 3세대 이상을 짓거나 이거 지려면 무슨 조성해야 되냐면 대지 조성해야 돼요. 대지 조성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주체가 되는 거고요? 사업 주체가 돼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기준은 이렇게 나와요. 사업 계획 승인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30, 30만 이렇게 얘기해요. 30, 30 뭐? 만. 30호 이상, 3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 면적 1만 이상을 조성하시면 무슨 법으로 오셔서 주택법상 뭐 받으세요? 사업 계획 승인. 사업 계획 승인 기준은 이거예요. 그럼 사업 주체가 누구한테 가서 원칙적으로 받냐? 그 원칙이 있을 거고 예외 있을 거 아니에요. 권한자는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로 돼 있다라는 게 있는데 건축법보다는 높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그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건축법보다는 권한자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규모가 큰데.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입니다. 시도지사 대장인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안 되면 도지사가 안 하고요. 도지사는 밑에 시하고 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안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요.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이렇게 돼 있고 예외로 국장이 하는 경우 있어요. 국장이 하는 경우가 내가 지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하면은 시도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면 한국은 중앙정부 출자기관이에요. 중앙정부 누구한테? 국장. 그래서 LH공사나 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면적이 330만이면 100만 평입니다. 여기를 싹 밀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거나 뭐 지자체가 한다 그러면 이분한테 가야 되는데 33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는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는 국가가 사업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한다. LH 이거 내공사라고 하면 안 돼요? 뭐요? LH공사야? 그럼 얘네가 사업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국장한테 가래. 권한자는 아직 외우지 않으셔도 돼. 근데 누구보다 세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건축법보다. 그럼 누가 받는 거냐? 이 사업 주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주체가 국가가 하면은 국가는 공공이에요, 민간이?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믿으니까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들이 건설회사라고 해서 다 분양해놓고 부도 내고 날라버리면 이게 주택 공급 질서가 문란해져요. 그러면 약간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못하게 하려면 등록제도라는 걸 쓰자. 그래서 너 올해 한 해에 20개 이상 지을 거면 등록을 좀 하고 해라. 그래서 등록업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 뭐라 부르죠? 사업주체 두 종류인데 비등록인데 누구를 못 믿어서? 응? 등록업자를 못 믿어요? 비등록업자 못 믿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등록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야. 다시 등록을 안 해도 할 수 있대요. 믿어서 못 믿어서. 그래서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공동사업주체가 있는 거예요. 박스 표 보시면 사업체의 이 법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주체가 두 개로 나눠졌을 겁니다. 비등록 보시면 공공이라고 나올 거예요. 국가, 지자체나 공사들은 믿으니까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공동이라는 거는 등록한 사람과 같이 한대요. 토지 소유자가 등록업자와 조합이 등록업자와 고용자란 어떤 회사 사장이 등록업자 같이 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는 무슨 등록이에요? 비등록이에요. 근데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가 한 해에 연간 2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거나 연간 대지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면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국토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등록증 안 주잖아요. 한 해에 20개 이상을 못 써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건설회사가 한 해에 뭐 그냥 두 개, 세 개 짓는 사촌 형이 건설회사 하고 있거든요. 그 나무와 소나무인가 뭐 있어요. 그럼 거기 한 해에 단독주택 한 3개 정도 짓고 팔아요. 몇 개 이상 안 짓네? 그럼 등록을 안 하고도 하는 건설회사예요. 근데 현대건설이 한 해에 20개 이상 짓까 안 짓까요? 그럼 그냥 등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등록한 건설회사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건설회사가 있어요. 등록한 애들은 1년에 요거 이상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어차피 20개 이상 안 짓 거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두 종류다라고만 아시면 돼. 그래서 여기 등록업자에 주택 건설 사업하는데 몇 호 이상 건설하거나요? 공동주택은 20세대, 도생은 30세대 이상 질 때 그때 등록을 하셔야 되고
대지 조성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 그래서 거기 밑에 2번에 등록업자의 기준에 연간 몇 세대라고 써 있어요? 20세대. 그리고 몇 호? 20호. 연간 대지 면적 1만.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여기 연간 20만은 무슨 기준이에요? 근데 한 방에 30만 짓는 건 무슨 기준이고? 사업계획 수행 기준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기는 20만, 여기는 30만. 얘는 연간이 있고 얘는 연간이 없죠. 그럼 이제부터 이 단어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책이 안 읽히기 시작해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자, 건축 허가를 받을 거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거냐는 몇 개를 기준으로? 30개. 그래서 30만은 무슨 기준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에요. 너 한 해에 20개 이상 질 거면 나한테 와서 뭐 하라? 등록하래요. 그럼 한 해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연간 20만이에요. 요거는 무슨 기준이고요?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등년화라고 해요. 등년화. 김년화 말고 뭐라고 하죠? 등년화. 이런 등년화. 등록 기준은 뭐예요? 연간 20만. 등년화, 등년화. 이거 나중에 한번 30으로 바꾸면 안 보여요. 여기 30이잖아요. 벌써 헷갈리기 시작했어, 지금. 30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어요. 이거 어느 법으로 넘어온 거다, 이거. 예, 주택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수행 기준이에요. 근데 연간에서 20만을 네가 질 거면 너 믿을 수가 없으니 뭐 하세요?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등록 기준하고 사업계획 수행 기준은 다른데 나중에 하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등록은 한 해를 말하는 거, 한 방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해. 등연이에요. 등록은 연간 20만. 한 방에 하는 거. 30만은 뭐예요? 사업계획 수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등록 기준에 법인이면 3억 이상 자본금이 통장에 있어야 되고요. 개인은 자산평가액이라고 그러지 자본금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으로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의 사무장비만 확보할 수 있다면 등록 받아주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돈도 너 얼마 있냐 했더니 500원 있대. 등록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부실한 업체는 사업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부실업체 난립 방지 규정이라고 그래요. 부실한 업체는 아예 못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등록제도라는 걸 둔다. 그래서 항상 등록이란 말이 나오면 뭔가 기준을 갖춰오지 않으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가 등록제도예요. 그리고 3번은요. 사업 계속 시행.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이미 하던 거는 못하게 해야 돼요. 하게 해줘야 돼. 처분 전에 하던 건 계속 가능합니다. 등록 말소되면 2년 안에는 좀 약간 쉬었다 와라. 너 또 이런 짓 할지 모르니까 재등록 못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조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역조합에 가입하면 아파트 뭐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는 게 여기 가입해서 아파트 우선공급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결론 가입하지 마세요. 민간인들이 하는 건 무조건 늦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청약 넣어서 당첨받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 내용엔 있으니까 설명은 잠깐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동일 지역에서 거주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땅을 매입한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바로 받으면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이익만큼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죠. 그럼 내가 3억 있어야 살 집을 2억 가지고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죠. 근데 누가 모여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 진척이 빨리빨리 안 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돈을 갖고 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사는 데 있어서 나중에 땅을 다 사야 되잖아요. 협의 취득해서 사야지 수용이 안 돼요. 민간인들은. 수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협의. 땅 사다가 알박기 하는 애 나오면 공사가 아예 안 돼버려요. 그냥 가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종류는 동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다 뭐예요? 지역조합. 동일 직장의 근로자가 만든 조합? 직장주택조합이고 이제 우리 리모델링 좀 하자라고 하면 리모델링 뭐예요? 조합. 조합이 일단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3가지. 동의요건 요건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 조합이 그럼 오늘부로 6개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하나, 정비조합의 재개발 재건축조합 2개, 주택법에 지금 몇 개? 3개. 3개가 성격이 어떠냐? 이건 비교하면서 외우면 되니까
이제 조합이 총 6개가 있다. 이렇게 마셔도 돼. 됐고. 그 다음에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3번이 건설 절차인데, 이거. 제가 아까 사업 주체가 사업계 수임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랬죠? 착공 신고하고 공사 들어가는 거? 시공. 쭉 해서 이제 사용 승인이 아니라, 여기 사용 검사. 사용 검사 받는데, 우리는 중간에 착공 들어갈 때 입주자를 미리 모집해서 모집 공고한 다음에 무슨 주택 하나 만들었었죠? 견본주택 만들었죠? 그래서 미리 뭐라 했었어요? 선분양. 선분양 받기 위한 입주자 저축 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관련된 게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규칙 내용이에요. 주택법은 시험에서 규칙을 많이 안 내요. 뭐 위주로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지? 법하고 시행령.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셔야지 규칙까지 보시면 실무에는 써먹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건설 절차만 간단하게 목차만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시면 사업계획 승인 아까 시도 대장의 원칙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시장원수. 예외 국장이 하는 경우 있었죠.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원래 30만입니다. 단 예외로 50 해주는 예외 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모순 검사 받으면 끝나요? 사용검사 신청을 이제 사업 주체가 하면 돼요. 그러나 사용검사 떨어지면 이제 건축법이 셉니까? 주택법이 셉니까? 주택법. 그럼 여기서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 뭐 받은 걸로 의제하고 사용시 다른 법률의 준공검사 다 의제해줘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전에는 원칙이 사용할 수 없다. 단 완공된 부분이 미리 완료됐다면 얘도 임시 사용 승인은 가능해요. 그게 이제 절차인데 오른쪽 가시면 큰 2번 봐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승인권자. 아까 주택법에서 절차가 어디 갔냐면 여기다. 여기서 주택법이세요? 건축법이세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뭐 받은 걸로? 건축허가.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느 법이 더 세다? 주택법. 근데 아까 주택법으로 올 때 몇 개 이상일 때? 그럼 여기 30개 이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몇 개 이상? 30세대, 30호, 30세대, 대지면적 얼마? 1만. 예외가 50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직 몰라도 돼. 그럼 거기 대상 보세요. 주택 몇 호 이상? 30호. 공동주택은 3세대. 특정 경우는 50으로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지면적은 얼마라고요? 1만. 이거 한 번에 할 때 받는 거죠. 등록 기준은 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과 다르다. 그래서 밑에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서 단독주택은 몇 호 이상? 30호. 공동주택은 몇 세대? 3세대. 단 50으로 완화해주는 경우가 있다. 요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것까지. 승인권자는 바꿨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럼 뒤에 넘기면 4번에 사업계획서에다 뭘 쓸 거냐? 나 이렇게 지을 겁니다. 라는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뭐도 지어야 돼요? 상가. 상가를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냐면 복리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단지 안에 주차장도 있죠. 그럼 뭐라고 해요? 부대시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거기 4번에 아까 잠깐 분양가 상한제 잠깐 설명드렸을 때 아까 분양가 상한제 어디 땅에다가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분양가 상한제 어디다 적용한다고 그랬죠? 공공 뭐 택지 민간 택지는 적용 안 했었는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서 무슨 주택 지을 땅? 공동주택 지을 땅,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은 아파트 가격을 싸게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자꾸 뭐 하니까 투기하니까 무슨 금지가 들어가요? 전매 금지라는 게 들어가요. 주택을 일정 기간 더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10년이 너무 세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7년으로 줄였어요. 7년 줄이고 넘어올 때 5년 줄여놨는데 박근혜 정부 오면서 3년으로 줄이고 지금 현재 금지 기간을 뭐 3년 이내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투기과열 죽으면 3년,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1년 이렇게 또 줄여놨어요. 전매금지가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집을.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내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4월달, 3월달쯤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뭔가 또 개정을 할 거예요. 내가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개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만 그냥 보시면 되지 암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는 알잖아 이제. 그냥 아파트 가격을 줄여가지고 원가를 좀 낮추려고 했던 제도인데 역효과가 있어서 전매금지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뒤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262페이지에 3번에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주택법상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이게 1년 주기로 자꾸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투기가 너무 과열돼서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하는 땅. 그리고 이 법에서 쓰는 것 중에 국가가 정부가 돈을 막 지원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아까 돈이 있었죠. 근데 기금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였지? 이 기금 받으면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주를 시작해 주.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택도시기금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법이 아닙니다, 걔가. 근데 뭐 하나 남았냐면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작은 파트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주택상환사채 파트예요. 요까지가 하면 주택법에 관련된 내용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상환사채 현재 볼 거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갈게요. 오늘 했던 거 중에 문제 몇 개만 풀지. 자, 요거 용어 정의 문제는 뭐 100% 나오니까. 자, 28회면은 언제 나온 거냐면 재작년에. 자, 깔끔한 겁니다. 자,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28회 때 문제인데 옳은 거니까 4개 틀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 4개, 맞는 거 하나. 1번. 폭이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토지 주택단지다. 8 또 21, 20m 이상이어야 별개 단지죠. 이게 몇 미터네요? 그럼 이거는 일반 도로 20m 이상이 안 됐으니 별개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지다. 그래서 1번 틀렸네.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하는 거 맞죠? 공구별로 최소한 몇 세대에 각각? 300세대, 200세대 틀렸고. 3.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 거예요.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었나요? 한 사람만 소유했는 거예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틀렸네. 4번.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최대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인데 500세대 되잖아요. 원룸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가 없어요. 도시형은 무조건 3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얘가 맞겠죠, 그러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단지 개발 사업인데 공공사업이죠. 개발 조성되는데 무슨 주택 짓네? 그 얘를 뭐라 불러요? 공공택지다. 깔. 그럼 답은 5번이에요. 5번 답이에요. 하나만 더 풀게요. 하나만 더 풀자. 하나만. 27회면 재작년이에요.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로 방금 전에 볼 때 고자철 있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팔도, 21, 국도, 지방도 포함해서 그 주택단지로 보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래. 해당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아라. 자, 고속도로 있었죠. 8도, 8도면 8m 이상이죠. 8m 이상이니까 얘도 별개 단지로 본다. 8도 21, 몇 미터? 20m 안 됐잖아요. 20m 이상 안 됐죠. 얘는 구분하는 도로가 아니죠. 답은 3번이네. 자동차, 고자철이라고 했잖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일반 국도도 포함합니까? 예. 요 놈은 아니에요. 별개 단지로 보는 게 아니었잖아. 요거 아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 별개 도로로 본다. 여기 8m 이상의 도시계 정도로 20m 이상 일반 도로, 국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8도 21인데 20m 이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별개 단지로 보는 게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 찍어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예요? 네. 8m 이상 일대에 도시계 이 정도로죠? 8m 이상이잖아. 이상이란 말이 없고 으라고 해요.
20m라고 있잖아요. 현재 20m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 이상이다. 8m 이상이다. 근데 얘는 15m면 20m 이상이 아니다. 얘는 아니다. 답이 3번이다. 이해된 거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아마 휴강이니까 요거 책 말고 요 정도 될 거예요. 오늘 기본서 나오면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이제 한 권에 네 과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과목별로 한 권씩 나올 거니까 그 기본서 가지고 첫 진도 들어갈 거니까 새해에는 2020년에 꼭 자격증 따셔서 좋은 그 결실 맺기를 기원하면서 내년 새해 한 해는 나이 한 살 더 드시잖아요. 좀 더 점잖아지시고 자격증도 꼭 따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